네, 안녕하십니까.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7일 날 경찰 조직의 대대적인 혁신을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이미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밝힐 걸 다 밝히자 하는 게 오늘 방송의 요지입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대로 전라도 경찰 간부들과 민주당 대표 이재명 사이에 뭔가 모르게 얽혀있는 게 있다면 그것까지 밝히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가 어쩌면 일부 경찰들이 의도적으로 사건이 만들어지는 걸 방치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의제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미 입건된 이임재 경우 바로 그렇습니다. 전 용산경찰서장인데 이 사람이 아주 느긋하게 사건이 지금 현장에 가는데 느긋하게 뒷짐을 진 상태로 참사가 나자마자 무려 40분 가까이 시간이 걸려서 현장에 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열말이 필요 없습니다. 연합뉴스를 캡처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70대 할아버지도 아니고 분명히 50대 초반일 텐데 비상 상황에서 현지 경찰 책임자가 취할 자세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임재를 포함해서 이런 사건을 방치했던 책임자들이 전라도 출신 경찰 간부들, 즉 총경들이라는 것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뭔가 우리가 의혹을 가질 만한 얘기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희한한 거는 제가 어저께 이걸 정식으로 문제제기한 분을 알았다는 점입니다. 원로 언론인 출신입니다. 중앙일보하고 서울신문에서 근무를 했던 정치부 기자로 오래 했던 이영석 선생이 그분입니다. 이분은 바로 그런 내용의 글을 어제 페이북에 올려서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핵심은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하고 그 이재명이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해서 이번 사건을 기획했다. 제2의 탄핵을 꿈꾸면서 모종의 장난을 쳤다. 이 과정에서 전라도 경찰 간부들의 행동이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 뭔가 전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커넥션이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찰 간부들은 예외 없이 출신지가 전라도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7일자 자유일보도 일면 머릿기사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조중동하고 다른 이런 보도 자체가 우리 자유우파한테 힘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전라도 출신 경찰 간부들과 민주당 이재명 사이에 무언가 흑막이 있는 거냐 하고 우리가 묻는 거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합리적인 의혹 제기입니다. 사고를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 이임재가 정말 무려 아까 걸어가는 모습도 봤지만 뒷짐을 진 채 무려 1시간 20분이 지난 시각에서야 자기 직무에 나섰습니다.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를 굳이 차를 통해서 갔고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임재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경찰청에서 그날 상황실에 있었던 당직을 섰던 책임자 유미진 총경도 그렇습니다. 이 여성도 무려 1시간 30분이 지나서 자기 직무에 나섰는데 그는 그 시간 내내 경찰청사에서 뭉개고 있었다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밤의 사고나 사건에 대처하는 서울경찰청의 두 책임자가 무슨 마치 입을 맞춘 듯이 의논이라도 한 듯이 사건 발생 1시간을 훌쩍 넘겨서 사고 수습에 나섰다면 결과적으로 임무를 방치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연이 자꾸 반복될 때는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도 출신 경찰 간부들과 이재명 사이의 의혹도 우리가 당연히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임재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도 출신, 구체적으로 전남 한평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에서 그날 당직을 섰던 유미진의 경우는 전남 나주 출신입니다. 이상한 건 이게가 다 아닙니다. 전라도 경찰과 이재명 사이의 커넥션을 묻는 거는 이것 말고 그 이전에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전에 할로윈 축제 때 상당한 위험 사고
확보 위험이 있다고 하는 첩보 보고서를 서장 등 윗선에서 올라온 게 보고서 형태로 올라온 게 바로 전에 있었는데 지휘 라인에서 그거를 일부러 묵살을 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직무유기다는 걸 떠나서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고의성이 있는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찰이 특별 감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다 밝혀야 국민 신뢰를 얻는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한한 거는 아까 이재명과의 커넥션을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 이재명의 이른바 대장동 사건도 관련해서도 그랬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이나 넘도록 수사를 하지 않고 내사만 하는 척 하면서 깔아뭉갰던 것도 역시 전라도 출신, 그때 이임재의 전임자 용산경찰서장이었습니다. 그때 서장이 박주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박주현은 고향이 전북 임실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연속이 되는 게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문제제기를 첫 번에 한 것으로 알려진 원로 언론인 이영석 선생 자체가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본래 그분은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지만 그중에서 야당 취재위 전문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야당만 골수를 했기 때문에 김영삼, 김대중 등 역대 모든 야당 지도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보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원래 7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그쪽에 일종의 페이버를 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책도 썼습니다. 야당 30년 상가 제목이 제가 아는 기억나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엄청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자 생활을 은퇴한 이후에야 현대사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붉은 당이 다 된 저 민주당의 실체를 고발하는 작업을 뒤늦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의 이번 문제제기가 정치부 기자의 촉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페북에서 이런 얘기까지를 합니다. 지금의 호남정서라는 게 뭐냐? 호남정서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김대중이가 날조한 이른바 전라도 천년 한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대중이가 날조했습니다. 전라도는 천년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천년 한이 5.18로 이어지고 그걸 징검다리로 해서 정부 보상금을 챙기고 공무원 채용 시험 중에서 10% 가산점도 받습니다. 바로 이런 게 전라도 경찰 간부의 득세로 이어져서 오늘날 이재명과 싸이의 뭔가 네트워크, 뭔가 커넥션으로 이어졌다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감찰도 되고 경찰 조직의 대대적인 혁신을 대통령이 약속했다면 이 문제도 당연히 검토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전광훈 목사도 이번 이태원 사고랑 관련해서 북한 애들이 뒤에 있지 않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난주 생방송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공작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찰들 역시 좌빨에 의해서 장악당했기 때문에 고의로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심정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경찰이 뒤에서 미로라고 한 미로남 세력을 추적하고 있는데 앞에서 사람이 깔려 죽는데 뒤에서 미로라고 얘기할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 있다면 북한 공작원이 아니겠냐 이런 주장입니다. 자, 저는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단 이런 주장은 물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있더라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 의도된 테러다고 하는 걸 찾아내는 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 인과관계를 다 밝혀서 의혹을 없애려는 것은 아마도 시민단체가 더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감찰분에게 주어진 정말 특별한 임무라고 봅니다. 이 쉽지 않은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바로 오늘 이 같은 방송이 자꾸 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조중동도 정말 다 아는 얘기를 반복하지 말고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해줘야 됩니다. 전라도 경찰과 민주당 이재명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 뭔가 네트워크, 뭔가 커넥션이 있다면 이 의혹을 밝히라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대한민국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오늘 문제제기와 함께 오늘 방송을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히 반복된다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재명과 이번에 경찰 간부, 전라도 출신 경찰 간부들과의 네트워크를
밝혀라 하는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